미 전국을 시위로 쓸려 들어가게 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전 백인 경관에 대한 추가 기소가 있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지금 이번 사건으로 인한 지나친 시위대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시위 진압 방식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들이 존재하는 아주 복잡한 위기입니다. 미국의 현 국방장관은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과 거리 두기를 하는 드문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오늘 아침 트럼프 대통령의 성경책 사진찍기 교회 방문에 동행은 했지만 사진찍기 일정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국방장관으로서 자신은 국방부를 정치로부터 지키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교회 방문은 성경뿐 아니라 평화 시위대에게 체류가스를 터뜨려 대통령 가는 길을 치운 것 또한 큰 이슈입니다. 공화당 정치인들과 전 합참 의장들도 국민은 적이 아니라고 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나 많은 복음주의 목사들은 교회 앞에서 성경책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반면 대통령 지지에서 팻 로버슨 목사를 포함한 이탈자도 생겼습니다. 대통령의 행위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건 독재자들의 습성이라고 지적합니다. 대통령 교회 방문 때 평화 시위대에게 체류가스를 터뜨리도록 명령한 사람은 법무장관으로 밝혀졌습니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드물게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나 마틴 루터 킹과 같은 미국의 영웅들은 미국의 편협함과 인종차별도 말하는 용기 있는 인물이었다면서 지금 미국은 시스템적인 인종차별을 진지하게 생각할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인종차별의 죄를 눈감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둘째 딸인 티파니도 인종차별에 저항하는 소셜미디어 블랙 튜스데이에 참여했습니다. 2018년 왜 백인 우월주의자가 나쁜가라고 말해서 의회 소위원회에서 쫓겨난 구선의 스티브 킹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이 예비선거에서 졌습니다. 미주리주 퍼거슨에서 처음으로 흑인 시장이 탄생했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85%까지 줄여준다는 대대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한국TV 또 유튜브 등을 통해서 오늘의 미국을 미국 각 지역에서 로스앤젤레스를 중심으로 듣고 계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미국에서 지금 200군데가 넘는 그 대도시에 통행금지령이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 6천만 명의 미국 사람들이 통행금지 아래 살고 있으니까 3억 3천만 명 인구라고 하면은 한 5.5분의 1 정도는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는 어제도 그제도 저녁 6시부터 통행금지였습니다. 이 같은 사건이 일어난 조지 플로이드 46살의 아프리칸 아메리칸 백인 경관에 의해서 목 졸라 숨진 이 사건에 대한 시위가 굉장히 우선 기본적으로 그 숫자로 치면은 너무 방대하게 일어나고 있고 방대하게 일어나는 그 시위에 뭔가 약탈도 끼어 있고 시위가 약간의 그 폭력으로 번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어떤 지역에서는 경찰들이 무릎을 꿇고 시위대에 합류하기도 하고 어제 로스앤젤레스 시장도 본인이 흑인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고통을 받고 있는가 하는 한 그 고등학생과 같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잠시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동시다발적으로 마음이 조금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평화 시위라고 하더라도 시위에 참여하다 보면은 이런 일도 있습니다. 경관들에게 그 자원 그 봉사 형식으로 음식을 대접하던 레스토랑이 경관의 총에 맞아서 숨지는 이러한 일들도 일어나고요. 그만큼 아흐레째 지금 오늘로 그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미국이 혼돈 그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잘 모르는 이슈입니다. 잘 모르고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이렇다 하고 말씀드릴 수 없는 이슈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왜 약탈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이제 흑인들의 그 분노에 대해서는 흑인이 아니고서야
완전히 그 공감을 할 수는 없겠죠. 이해를 할 수는 있겠지만 약탈 이 부분과 국방장관의 그 얘기를 조금 그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 그 에릭 가셀이 그 시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그랬던 그 흑인 청소년의 얘기인데, 에릭 가셀이 지금 뭐 마이크 같은 것도 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 지금 이번 시위가 같이 겹쳐져서 옆에서 그 에릭 가셀이 시장이 나와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마이크를 닦았는데 그 사이에 청년도 들어갔고 고등학생도 들어갔고 또 에릭 가셀이 그 시장도 들어가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약탈에 관한 그 전문가들의 얘기를 조금 들려드리고, 오늘 아침에 저는 이런 형태의 그 기자회견을 참 드물게 봤는데요. 더군다나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하면은 뭐 다른 법무장관 등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굉장히 그 충성하는 장관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정반대되는 그러한 그 의견을 얘기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자청했다는 것이 조금 아무튼 드문 일이었고요. 그 부분 약탈과 국방장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뭐 시위에 대해서는 평화적인 시위에 대해서 저처럼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아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엄마가 얘 너 길에 갈 때 조심해라, 그 정말 오비 일학이라고 그런 형태로 어떤 그 흑인 그 청년들은 15살 때 뭐 예를 들어서 막 뛰어가는데 본인은 의식하지도 못하고 조깅을 하는 겁니다. 조깅을 하는데 어떤 그 백인 여성이 조깅을 하는 것을 물건을 훔쳤기 때문에 뛰어가는 것이다. 그 어렸을 때부터 흑인 그 아이들은 그런 그 오해를 받고, 그래서 부모로부터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대들지 말라고 하고 항의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저항감 같은 것도 일어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왜 뛰어가는데 물건을 훔쳤다고 생각하냐면 그 흑인 소년이 뛰어가는 근처에 컨비니언스 스토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깅을 좋아하는 17살 그 청소년의 엄마가,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 청소년의 엄마가 어제 NPR 방송과 인터뷰를 할 때 정말 괴롭다. 우리 아이가, 그 아이가 15살 때 그런 일을 당했던 아이거든요. 조깅을 하는데도 이게 남의 눈치를 봐야지 되고 해서 그 청년에게 그 NPR 앵커가 물어봤습니다. 본인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기 때문에 백인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자유가 덜 하다고 생각되느냐 했더니 yes 라고 그 답변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평화적인 시위에 대해서는 완전히 내가 흑인과 같은 차별을 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100% 공감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지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인종차별이 없어야지 된다는 명제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 시위가 폭력이 되고 그 폭력이 더군다나 약탈이 될 때는, 그 약탈이 시카고에서,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에서 또 코리안 아메리칸에게까지 올 때는, 코리안 아메리칸들도 스토어가 약탈당했을 때 정말 뭐 몇만 달러짜리 한 개에 그런 물건을 그 파는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노와 이해하지 못함이 아주 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약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백악관에 새로운 울타리가 지어졌을 정도로 지금 여러 가지 흉흉합니다. 민심이.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68년도에 여러 가지의 그 폭동부터 연구를 해온 뭐 학자들, 또 그 필드의 전문가들이 있지 않겠어요? 절대로는 아닙니다. 평화적인 시위대가 갑자기 돌변을 해서 약탈자로 변하는 일은, 돌변이죠, 거의 없다, 드물다, 아주 레어하다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잡지 애틀란틱이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을 인터뷰를 해서 그 심도 있는 기사를 발표한 것을 제가 요약을 해드리는 겁니다. 해서 뭐 적어도 지난 20년 동안의 여러 가지 시위를 그 연구를 했었던 데나 피셔라는 뭐 이런 메릴랜드 대학교의 사회학자 등등의 말을 인용을 한 건데, 약탈을 할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 약탈자들이 이런 기회를 틈타서 약탈만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약탈자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반달리즘, 어디에 지금 대통령이 방문을 했었던 교회에도, 그 성공회 교회에도 뭔가 페인트 칠도 하고, 이런 반달리즘은 약간의 그 목적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평화적인 시위만을 얘기를 하지만 마르틴 그
마틴 루터 킹이 아니라 마하트마 간디처럼 그것만으로는 미국에서 인종차별을 깨지를 못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상징 같은 것을 선택을 해서요. 지금 그 링컨 메모리얼에도 방위가 더 강해졌거든요. 혹시 모르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의 목소리가 전달된다고 믿는 그 같은 그 약간의 과격한 시위대들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그 나라가 이루어놓은 가치, value에 대한 그 심볼을 공격을 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것의 그 이슈를 그런 일이 있었나 하고 부각시키는, 모르는 사람에게는 교육을 시키고 그 이슈를 풀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네, 좀 뭔가를 해줘야 되겠네 하는 형태에서 그 같은 반달리즘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아파트먼트에 쳐들어가지는 않잖아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데 뭐 CNN의 로고에 뭐 페인트 칠을 한다던가 경찰차를 불태운다던가 그러한 것이죠. 그리고 또 자본주의에 대해서 재분배해야 된다. 그리고 부당하다 하는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그냥 얼굴이 까맣다고 그것만에 대해서 단순하게 무슨 차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벌건 백주대낮에 린칭도 당하기도 했고 오랜 동안, 그리고 주택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일자리, 은행에 관련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차별이 있었다 하는 것은 이제는 조지 부시 전 대통령까지 인정을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자본주의, 뭔가를 이것이 영속될 때 우리들에게는 계속 나쁠 수도 있다 하는 자본주의 상징에 대해서 타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 아주 개인적인 기회주의적인 약탈자들도 있지만 비싼 이런 것, 그리고 보험이 있잖아. 니네들 보험 있잖아. 보험 없는 맘앤팝 레스토랑, 맘앤팝 옷가게 분들은 정말 죄송하죠. 그런 것은 이제 정말로 그 잘 자란 약탈자이고, 그렇게 보험 있잖아 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 지역사회에서 작은 곳을 털고 하는 경우는 내가 푼돈만 생기면 여기 와서 뭘 사 먹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코비드 19으로 내가 일자리도 잃고 아무것도 없을 때 당신은 돈만 벌어갔지 아무것도 안 하잖아 하는 생각도 있다는 것이고, 아무 생각 없는 약탈자들도 많고요. 그래서 맘앤팝 레스토랑보다는 지난번에 LA 라이오 때에 그 사우스 센트럴에 있었던 코리안 그 리코스토어라든가 이런 곳과는 또 조금 다릅니다. 이번엔 성격이 달라서 홀푸드 같은, 타겟 같은, 돈은 많이 버는데 사회적인 환원을 덜 하는 것 같다. 특히 본인들의 커뮤니티에는 타겟이 패사디나에는 안전하게 크게 있지만 예를 들어 아프리칸 아메리칸 지역에는 없다 하는 그런 곳을 타겟으로 한다는 그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시위와 약탈은 분명히 평화적인 시위와 약탈, 반달리즘은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조금 알아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그 국방장관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국방장관의 기자회견한 것을 제가 조금 들려드리겠습니다. 국방장관이 기자회견을 자청을 해서 했는데 잘 기자회견 안 하는 그 인물이에요. 이 사람 웨스트 포인트는 나왔고요. 물론 관련 업계에서 로비 활동도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웨스트 포인트 사관학교를 나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기본적으로는 그 조지 프로이드 미네소타주 미니아폴리스에서 백인 경관에 의해서 거의 9분 동안의 목졸림을 당해서 이제 부검 결과도 나왔잖아요. 그 질식사한, 이것은 잔혹한 범죄다라고 규정을 했고요. 그리고 시위대에 대해서는 미국이 특별하고 강한 것은 표현의 자유, 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때문이다. 평화적으로 본인들의 생각을 밝히는 것을 국방장관으로서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대해서는 방위군이 되었건 아니면 이제 일반 군이 되었건 사실은 미국의 미국 군대는 그 특별한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이 어떠한 그 법을 가동을 한다던가 하지 않으면 미국 국민에게 쓸 수 없거든요. 미국 내부에서. 그래서 방위군도 그 마지막 카드에 군을 쓰는 것이다. 이게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대통령이
지금 시위대 각 지역에서 주지사나 시장이 잡지 못하면 내가 군대를 파견을 하겠어.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것은 마지막에 쓰는 것이다. 국방장관인 내가 파악하기로는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불난 집에 불지른다. 대통령이 뭐 사나운 개도 풀고 군인들도 풀고 한다고 하니까 더 성난 군중을 성나게 한다는 그런 얘기와 통하는 말이 되겠고요. 해서 그 Insurrection Act라고 1800년대에 만들어진 이 법인데 이 법 자체는 미국의 군대는 해외의 테러리스트들이라든가 해외의 적을 쓰는 것으로 목적으로 창설된 것이 미국 군대인데 만약에 Insurrection Act라는 것을 발동을 하면은 주지사가 대통령에게 우리 주방위군 갖고 안 됩니다. 지금 캘리포니아주에도 주방위군이 배치됐잖아요. 로스앤젤레스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우리에게 그 연방 군력을 군 병사력을 좀 보내주십시오 하고 요청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거고 그게 바로 아들 부시 대통령이 뭐 코리아타운도 방문을 했었고요. 당시에 피트 윌슨 주지사였었죠. 그 주지사가 요청을 해서 했었던 그때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정말로 예전에 썼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국방장관은 그리고 이 그 Insurrection Act에는 주지사가 요청을 해도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대통령이 임의로 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권한이 있답니다. 그런데 국방장관은 지금 대통령이 그 권한을 발동할 시기는 아니라고 하고 거의 모든 주지사들은 이것을 요청하지 않겠다고 하고 그러면 왜 그 워싱턴 DC에는 들어가 있는가? 워싱턴 DC는 주가 아니잖아요. District of Columbia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이 국방장관이 얘기한 것이 교회에 방문을 할 때 성경책 든 바로 이제 약간의 반달리즘이 있었던 그 교회에 방문할 때 나는 그 성경책 들고 사진 찍기 하는 이벤트가 있는 것을 몰랐다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아마 그 말하기 위해서도 기자회견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렇게 대통령이 교회에 가서 성경책 들고 사진 찍기 위해서 기마병까지 다 등장을 했거든요. 헬기는 뭐 당연히 뜨고 체류가스를 당시에 평화적인 시위단에게 뿌려서 시위를 통금 전이었습니다. 해산시키고 하는 것도 나는 몰랐었다. 그것은 법무장관이 개인적으로 그 법 집행관들에게 요청을 해서 그 대통령이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확인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무장관과 이 내부의 균열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교회로 걸어갈 때 이쪽에는 법무장관이 이쪽에는 국방장관이 대통령과 같이 걸어갔습니다. 이 법무장관은 maybe 알고 있었을지 모르죠. 이 길을 비켜라까지 청소까지 해줬다고 하니까 국방장관은 거기에 갈 때 그곳에도 방위군이 있고 하니까 방위군에게 격려를 하고 군인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서 갔다라고 얘기를 했지 성경책 이벤트는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화적인 시위대를 군사력으로 체류가스를 뿌려가면서 해산한 것에 국방장관인 나는 반대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의 임무는 지금부터 특히 나의 임무는 국방부를 정치적인 그 회오리 바람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지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방장관의 음성을 조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제가 다 말씀을 드렸고요. I did know that following the president's remarks on Monday evening that many of us were going to join President Trump and review the damage in Lafayette Park and at St. John's Episcopal Church. 네, 내가 알았다라고 얘기죠. 거기에 갈 때 안 것은 데미지도 우선 그 군인들 격려는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라파에테 팍 주변과 바로 그 교회의 데미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인가 보고 싶었고 보러 가는 것으로 알았다. 내가 몰랐던 것은 바로 그 사진 찍기라는 얘기입니다. What I was not aware of was exactly where we were going when we arrived at the church and what the plans were once we got there. 성경책 사진 찍기라고는 얘기하지 않지만 교회에 도착했었을 때 거기서 무엇을 하는 것인지는 나는 몰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뒤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글쎄요, 그 한인 그 기독교 그 신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은 이 내용조차도 대통령이 성경책만 들었으면 됐지, 교회 갔으면 됐지라고 굉장히 지지를 하거든요. 그런데 공화당 내부에서도 그게 그냥 단순한 일로 볼 것이 아닌 거죠. 모든 일반인들은 교회에 드나들고 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도 다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한 의미이지만요. 그럴 수 있지만 대통령의 모든 것은 의전이 있고 의미가 있고 다 정책이고 정치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굉장히 큰 이슈가 돼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공동 후원입니다. 네, 그 팻 로버슨 목사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등등. 글쎄요, 잠시 뒤에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얘기까지 전해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러분께서는 오늘의 미국과 함께 미국의 정말 이런 그 혼란이 언제, 제가 미국에서 그 살아오는 동안은 이 정도까지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 혼란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어떠한 백그라운드에 의해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뭐 제가 제시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좀 정확하게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가 정도는 알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오늘의 미국,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그 미네소타주 미니아폴리스에서의 그 사건에 대한 추가 기소에 대해서는 어떤 그 추가 기소인지는 잘 모르겠고 이제 곧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요. 이미 그 기소된 그 경관과 또 다른 그 옆에서 보고 있었던 경관들에 대한 추가 기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옆에서 보고 있었던 그 경관들 3명이 전부 그 에이시안 아메리칸이거든요. 그 라오스계인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 제가 라스트 네임을 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아마 이 경관들도 추가로 어떠한 그 기소가 되고 하면은 또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의회에서는 이 문제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어제 그 민주당과 그 공화당이 지금 아마 이 시위 자체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공화당은 공화당대로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가져가려고 할 겁니다. 그건 너무 서로 양쪽에서는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에서는 그 인종차별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리고 폭동과 약탈보다는, 그런데 폭동과 약탈도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기반으로 인정을 하고, 그로 인해서 정말 인슈런스도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도 같이 가야지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 쪽에서 너무 이 과거의 인종차별 많이 당했죠. 흑인들은 어떤 분이 어제 얘기하시는데 보니까 흑인 할머니들에게 직접 그 들은 얘기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영화로도 우리가 본 얘기예요. 어린 아이들이 뭐 목화밭에서 일 잘 못하면은 그걸 막 때리고 채찍질하고, 때릴 때 소리를 내면은 그 부모들이 보는 앞에서 불태워서 아이들을 죽이고, 그런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한이죠. 흑인의 한, 그러니까 블루스가 있는 거죠. 한을 겪은 뭐 이런, 근데 이 부분만 너무 강조를 하면은 공화당에서도 특히 백인들은 항상 또 그 법과 질서, 트럼프 대통령이 요 며칠 가지고 나온 이슈, 아직은 그게 안 통하는 것 같아요. 그 법과 질서라는 것을, 군사력을 그 미국 국민들에게 그 타이밍이 아닌데 사용한다라고 해석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는 공화당에서는 법과 질서를 계속 강조를 하는데, 이 법과 질서도 시스템적인 인종차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가면 이것도 리처드 닉슨 당신처럼 성공을 하질 못할 거고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제 의회에서 지금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민주당의 척 슈머, 그 민주당의 상원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교회 성경책, 뭐 어제는 또 그 요한 바오로 2세 그 슈라인도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와 같이 갔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꽃다발 걸어놓고 하던데, 그런 것들이 그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조금 다급한 것 같아요. 그 종교적인 이쪽에서 표를 모으기 위한,
지금 요한 바오로 그 2세의 그곳에 가서 뭐 동상에 뭐를 걸어놓고 이 타이밍은 아니라고 보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뭐 데미지를 입은 것도 아닌데요. 그래서 이제 카톨릭계 뭐 이쪽까지도 신경을 쓴다는 얘기가 되겠지만 의회에서는 척 슈머 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이 같은 종교를 정치로 활용을 하고 국민들에게 평화적인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체류 가스를 뿌리고 하는 것은 이건 그 우리가 견책을 해야지 된다 하면서 그 같은 결의안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공화당인 미치 매코넬 상원 의원이 막았죠. 이 법안의 내용에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은 있지만 어떠한 이 인종차별 문제를 해결해야지 된다는 것은 없지 않느냐 해서 딱 막았습니다. 막았는데요. 지금도 그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보고 계신 어떤 분이 합참의장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합참의장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국방장관뿐만이 아니라 이제 의회부터 정리를 할까요? 수잔 콜린스라는 의원은 잘 알려진 이름이잖아요. 메인주의 정말 뭐 베테랑 정치인인데 대통령이 그렇게 지금 말씀드린 그 성경책을 들기까지의 그 과정을 보면서 나는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모든 지도자들은 지금 그 시위가 더 폭력적으로 과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온도를 낮춰야지 된다. 무슨 개를 푼다느니 군대를 푼다느니 이런 말로 상대를 자극해서는 안 된다. 상대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시위대를 자극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많은 의원들이 수잔 콜린스뿐만이 아니라 적어도 제가 폴리티코에서 기사를 볼 때는 잘 알려진 의원 이름들 3명이 비슷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요. 17대죠. 마이크 멀런 합참 의장이 잡지 애틀란틱에 글을 썼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뭐 연방군을 파견을 한다더니 이런 얘기가 일반인들은 어머 우리 빨리 와서 지켜주세요 라고 하지만 큰 그림에서 생각할 때는 군인을 해외에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뭔가를 무력을 쓰기 위해서 군인을 그곳에 파견을 한다 하는 것에 군인들은 용납하기 싫은 겁니다. 그것이. 이 방위군 자체도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시위를 평화롭게 하는데 지켜주기 위해서 파견되는 게 목적이지 그 시위대를 뭐 때리고 이런 게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전 합참 17대입니다. 마크 멀린 합참 의장도 이 사람은 은퇴한 해군 장성이었죠. 우리의 국민은 군대의 적이 아니다. 지금 정치 스턴트 할 시간이 아니다. 리더십을 보여야 될 때다. 나도 백인이기 때문에 흑인의 한에 대해서 다는 모른다. 그러나 내가 살아오고 많은 흑인 군인들과도 접촉을 해본 결과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완전하게 100% 공감을 하지는 못하지만 미국에서의 잔혹한 흑인사를 이해를 할 수는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무도 폭력과 반달리즘을 용인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미국은 전쟁터가 아니다. 우리 시민은 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밖에 뭐 꼭 전 합참의장뿐만이 아니라 댐시요. 마틴 이 댐시 전 합참의장도 미국 전쟁터 아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미국 시민은 적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러나 굉장히 목사들은 좋아해요. 목사들은 많은 상당수의 목사들은 교회에 가서 성경책을 들어준 게 얼마나 좋으냐 하고 상당수의 그 같은 목사님들보다 더 신앙심이 깊은 교우들은 그건 쇼지 예수님 파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하는 일반 교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회라든가 뭐 카톨릭에서는 지금 지도부에서는 전부 그 사진을 굉장히 비난을 했고요. 사진과 체류 가스 이런 것을 비난했는데 복음주의 목사들의 리더들이 조금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성경책 이런 것을 찬성하는 목사의 이름부터 불러드리겠습니다. 제1 침례교회 First Baptist 달라스에 있는 그 교회의 로버트 제프리즈 목사는 트럼프 대통령을 워낙에도 강하게 지지를 했고요. 너무나 감사하다. 신은
인종차별에도 반대하지만 무법천지에도 반대를 한다. 대통령이 거기 가서 그렇게 한 걸 찬성한다고 했고요. 라프 리드는 이분은 그 Faith and Freedom Coalition의 회장으로 계십니다. 이분도 대통령이 거기 가서 성경책을 보여준 건 아주 좋은 두 가지 메시지다. 폭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이런 것. 그리고 모든 이런 미국의 문제는 그 회개하고 속죄하고 용서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그것도 기독교 안에서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또 아주 든든한 후원자죠. 프랭클린 그레엄 목사도 기쁘다. 교회 앞에서 성경을 들고 대통령이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게 그랬고, 또 다른 복음주의 리더인 그 사무엘 로드리게스라는 분은, 이분은 대통령이 성경을 딱 들고 저 교회 앞에 있었을 때, 그 세인트 존스 교회 앞에 있었을 때 마치 보스 같았다.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보스 같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아주 오랜 동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해왔던 팻 로버슨 목사, 그 700 클럽에서 하고 있죠. 지금은 그 어떤 그 사람들이 분노를 터뜨릴 때 공감을 하고 사랑을 보여줄 때다. 군사법과 법과 질서 이런 말을 하거나 주지사들을 비난할 때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You just don't do that, Mr. President. 대통령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군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It isn't cool. 그건 쿨하지 않아 라고 팻 로버슨 목사는 얘기를 했고, 또 캐서린 스튜어라는 이분은 그 어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의 그 종교 권리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이니까, 어메리칸 엔터프라이즈가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그 띵크탱크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날 성경에서 아무것도 인용하지 않았다. 다만 정치적으로 당파적으로 이용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클램슨 유니버시티의 사회학자인 앤드류 화이트헤드 교수는 독재자가 자주 종교를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지, 트럼프 대통령의 복음주의 기반은 신학이 아니라 그냥 우리 동아리, 동질성, 계급, 명령에 기초하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참에 말씀드리면, 어제 제가 그 박스의 터커 칼슨의 얘기를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을 놓쳤어요. 방송이 항상 그럽니다. 완전하지가 않아요. 인생살이와 마찬가지로. 이 터커 칼슨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이 약하게 보이니까 저렇게 시위하는 거잖아 하면서, 결국은 그 터커 칼슨이 가장 많이 강조했었던 것은 더 터프하게 해라. 대통령에게 지금보다 더 터프하게 쓸 것을 다 써서 이 시위를 잡아라 하는 얘기였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잠시 뒤에 가만히 별로 거의 퇴임한 뒤에 얘기하지 않던 이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얘기가 나왔는데,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무슨 조 바이든을 지지할 것이다 이런 것을 앞세우는데요. 뉴스에서. 그것보다는 저는 조지 부시 대통령의 이 성명서, 그거는 모르는 일이고요. maybe 나중에 그런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공화당이잖아요. 또 조지 부시 대통령은 본인 혼자만 생각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완전히 그 공화당의 로열 패밀리였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지 부시가 얘기를 한, 공화당이면서도 얘기를 한 성명 자체가 좀 그 파워풀한 것 같거든요. 잠시 뒤에 경제 뉴스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가 뉴스를 오랜 동안 해왔지만, 이렇게 로컬 TV 스테이션과 전국적인 스테이션에서 뉴스가 거의 동시에 일치되는 것을 참 드물게 봤습니다. 지금 미네소타주 미니아폴리스의 바로 그 사건 현장에 사건 브라더와 변호사가 가 있습니다. Witness Donna Williams yesterday, who was the person in the video saying you all are going to kill him, likened it to suffocation like a fish out of water, gasping for air. The independent autopsy. 네, 지금 증인들, 목격자들과 또 본인들의 독립적인 검시를 한 검시관의 얘기 등등을 들어서 조지 플로이드의 인생에 있어서의 마지막 8분 47초는 고문이었다.
어항에서 그 피쉬를 이렇게 빼놓으면 물이 없게 하는 것, 공기를 못하게 하는 것, 그런 것이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변호사가, 이 가족 변호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더가 옆에서 슬픈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하는 그런 그 표정은 아니네요. The medical reasons cause of death was mechanical asphyxiation based on the knee to his neck. 굉장히 가짜 뉴스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 한인분들 가운데서도 어디서 그런 뉴스를 실어 나르셨는지, 그가 뭐 심장마비로 숨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원래 지병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 그런데 분명한 지금 검시 결과를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은 브라더가 동생인 것 같군요. 지금 있는 브라더가 동생이 담담하게 있는데 이렇게 눈물이 흐르니까 조금 닦는 그런 모습은 보여줬고요.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얘기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성명을 발표를 했어요. 나와 나의 와이프 로라 부시가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슬프다,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사람이 그렇게 남에 의해서 질식해서 숨진다는 그런 것 하면서 지금 이런 사건 그 이후에 대해서 샤킹한 실패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아프리칸 아메리칸, 특히 젊은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자신의 나라에서 학대 당하는 이런 일들을 오래 겪는다는 것. 시위대에는 책임 있는 법 집행관에 의해서 보호받아야지 된다. 그래야만 더 나은 미국이라는 미래를 위한 행진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요. 뭐 해리엇 텀맨이라든가 에브라함 링컨이라든가 프레드릭 더글라스라든가 마틴 루터 킹, 이런 미국의 여러 영웅들을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이런 영웅들은 미국의 편협함, 착취를 말한 어떤 인종이 다른 인종에 대해서 그런 것을 말한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면서 현실을 보자고 했습니다. 어떠한 위협과 압제와 지금도 선거권에 있어서의 어떤 불평등 같은 것, 선거권 박탈 같은 것도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커뮤니티의 평화를 지키려면은 모두를 위한 동등한 정의가 필요하다. 특정 그룹을 위한 정의와 평화가 아니라 그걸 또 이루어야지 되는 게 우리 모두의 의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야말로 또 LA 라이엇 때 이렇게 연방 방위군을 로스앤젤레스에 보내본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번 시위대의 여러 가지 분위기 같은 것도 누구보다도 많이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는 이제 어제 여러 지역에서 예비선거가 치러졌는데 예비선거 결과는 조 바이든 후보와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승리를 안겨줬는데, 그 가운데 하나 제가 주목해서 봤던 것은 아이오와주의 예비선거였는데 구선 의원인 스티븐 킹, 논란이 많았죠. 논란이 많았던 이 의원이 결국은 공화당의 다른 후보에게 예비선거에서 떨어졌습니다. 지금 동생이 얘기를 하네요. 조금 들어볼까요? And no man or woman should be without their fathers. And we want justice for what's going on right now. And I appreciate everyone showing him some support and love. I thank y'all for that. 아주 기본적인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원하고 그리고 이렇게 후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뭐 땡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은 이제 기자들 질문이니까 이 정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이 스티븐 킹 의원이 정말로 이민자에 대해서도 험한 말 너무 많이 했고 무슬림에 대해서도 험한 말 많이 했고 심지어는 이 사람이 처음에 법사위원회에 있다가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아이오와주니까 농업이 중요하잖아요. 농업위원회에 있다가도 소위원회에 쫓겨났습니다. 이유가 백인 우월주의자가 왜 나쁜 거지? 백인 우월주의 자체가 뭐가 나쁜가?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정치인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공화당인데도 불구하고 공화당이 소위원회에서 이 사람을 쫓겨낼 수밖에 없었던 71세입니다.
물론 그 전에는 구선 의원이나 했으니까 그 아이오와주의 농업에 대해서 뭐 많은 뭐 영향도 미치고 했을 테지만 해서 지금도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제는 그 정도는 안 통하는 겁니다. 백인 우월주의자가 백인 우월주의가 그게 뭐가 잘못된 거지?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구선 연방 하원 의원을 했었어요. 구니까 18년 동안을 해서 이 사람이 지금 그 예비선거를 캠페인을 하면서 계속 했었던 얘기가 케빈 맥카시가 내가 이번에 그 선거에서 당선이 되면은 나를 다시 소위원회에 들여보내주겠다 했는데 케빈 맥카시 그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그 공화당의 하원의 그 대표는 뭐 정확하게 공개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고요. 사실은 공화당의 이제 다른이 아니라 다른 그 아이오와주의 주 상원 의원인 랜딘 그 펜스트라에게 공화당 쪽에서도 보수 쪽에서도 돈을 많이 지원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National Right to Life라든가 하면은 낙태 반대한다는 것 짐작이 되시죠? U.S. Chamber of Commerce 미국 그 상공회의소에서도 이제는 그 시대는 아니라는 겁니다. 대놓고 백인 우월주의가 뭐가 나빠 하는 시대는 아니라는 이 정도까지는 왔고요. 또 미주리주 포거스는 로스앤젤레스는 그래도 그 정말로 최근에는 아주 큰 라드니 킹 이후에 이번과 같은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2014년도에 그 미주리주의 포거슨에서 18살 소년이 28살의 백인 경관에 의해서 숨졌죠. 마이클 브라운이라고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해서 그 당시에 오바마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가요? 나에게 아들이 있다면 저런 얼굴이었을 수 있다. 오바마는 딸만 둘이 있으니까요. 오바마 전 대통령은.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던 그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미주리주에서는 시위가 굉장히 격렬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첫날 뭐 약탈도 있고 하다가 지금은 평화 쪽으로 돌았잖아요. 지금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겪은 지역일수록 조금 더 격렬하거든요. 그 격렬한 가운데 선거가 있었는데 이 미주리주 포거슨 역사상 최초로 흑인 시장이 탄생을 했고 그것도 흑인 여성 시장이 탄생을 한 겁니다. 이 당선자는 40년 동안 포거슨에서 살았고요. 지금 시의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시위 처음에 조금 격렬했지만 이것을 평화적으로 가고 그리고는 이제 다시 경제를 재건하는 이런 쪽으로 시장에 일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부분적으로는 변화도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 좋은 말씀 진짜 많이 해주시네요. 아주 그 깊이가 있고 사려도 깊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어떤 분이 그 주식시장은 왜 이 상태에서 오르나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보니까 뭐 뭔가를 정부에서 많이 해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일부 제가 어느 지역의 그 연방준비제도 이사인지를 보고 있는 건데요. 제가 어떻게 된 게 지난주 거를 열어놨네요. 네, 네거티브 이자율 카드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제롬 파웰 연방준비제도 이사는 네거티브 이자율은 아니다. 일본 봐라, 유럽 봐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세인트루이스 그 페드의 이코노미스트인 이웬 같은 이런 사람들은요. 그리고 V자 회복을 하려면 지금 V자 회복 빨리 내려갔던 거 빨리 올라가는 거 힘들다고 보는 사람이 많지만 그러려면은 네거티브 이자율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뭔가 정부에서 해줄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 기도회에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하는 것이 드문 일인데 이 그 조지 플로이드의 이름을 부르면서 위클리 기도에서요. 미국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여 나는 지난 며칠 당신 나라의 이 혼란스럽고 아주 그런 그 분위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비극에 대해서 내 친구들이여 우리는 인종차별에 눈을 감을 수 없고 모든 인간의 생명을 방어해야 합니다. 프로이드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별에 의해서 희생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 평화 이런 그러면서 폭력 시위가 됐건 약탈이 됐건 그 같은 폭력은 자기 파괴고 동시에 자기 패배다라고 교황이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와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이 내용 조금 전해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제가 헤드라인에 넣었을 땐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넣었는데 어쨌든 마스크하고 거리두기 하고 손 씻기 하시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너무나 대대적으로 조사를 해서 세계 16개국에서 172개의 연구 결과를 쭉 봤더니 거리두기도 1m 하는 것보다는 2m 하는 것이 훨씬 좋았고요. 마스크 착용하면 85%까지 이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